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붕어빵 창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좀 몇 개 올려놨더니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세요. 지금 붕어빵 계절이고 붕어빵 시즌이라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요즘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붕어빵 창업 비용 얼마나 드는지 지금 물론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 내리지는 않고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가격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이 필요한 것들과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 창업 비용입니다. 어, 자, 먼저 붕어빵 초기 세팅을 하려면 저는 가스 붕어빵이 아니라 전기 붕어빵이에요. 전기 붕어빵 틀 19짜리 이게 110만 원이고요. 뭐 물론 이제 회사마다 가격은 조금 다릅니다. 뭐 105만 원짜리도 있고 106만 원짜리도 있고 인터넷에 조금씩 가격이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사용하는 것은 전기 붕어빵 틀 19짜리 한 번에 10마리씩 나오는 거 110만 원입니다. 뭐 작은 거 아니에요. 뭐 작은 거 미니 붕어빵 이런 거 아니고 제일 큰 거 그거고요. 도미빵이라고도 하죠. 도미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빵틀을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빵 겉이 스텐판 이게 한 4만 원인데 또 좀 계속 보니 금액이 자꾸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금액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빵 적세 5개 5만 원. 그러니까 개당 한 만 원 꼴이겠죠? 주전자 2개 2만 원. 그러니까 개당 만 원 꼴이고 반죽봉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반죽할 때 쓰는 그 앞에 이 전기 드릴이나 전동 드릴에 꽂아서 쓰는 이 긴 봉이에요. 그게 만 원. 그리고 팥바레트 및 주거 이게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짤주머니 이건 뭐냐면 그 슈크림 넣을 때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 예, 이런 거 요게 이제 짤주머니고요. 이게 한 2,500원인데 비싸지는 않아요. 싼데 이게 택배비가 이게 3,000원 뭐 2,500원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2,500원보다 좀 더 잡으셔야 돼요. 커플러 깍지, 밀폐 클립 이게 다 요게 이렇게 세트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반죽통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 10리터용 그 매실용 통 있죠? 예. 제가 이제 다음번에 넘겨 제가 이거는 이제 이 반죽통은 10리터용, 10리터용 이게 약 22,000원인데 뭐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팥통, 파를 담아 놓을 수 있는 락앤락 통이어야 돼요. 작업을 계속 내가 한번 오늘 쓰려고 빼는 팥을 다 쓰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락앤락에 이제 보관을 해서 냉장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락앤락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선 드릴은 이거는 뭐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이제 한 적당한 금액들을 한 표시해 봤고요. 그리고 저울 20kg 이상짜리 뭐 요게 한 4만 원. 이것도 가격이 편차는 있어요. 그리고 빵 식힌 판. 저 같은 경우에는 붕어빵이 딱 나오면 빵 식힌 판에다 먼저 좀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선풍기로 식히고 그리고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빵 적세에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쟁반, 그리고 봉투, 그리고 가위, 목장갑, 위생장갑. 자, 이렇게 하니까 뭐 대략 약 한 150만 원 정도. 붕어빵 초기 세팅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들어요. 기계하고 이제 이 부자재들. 밀가루나 원재료는 빼놓고 원재료는 또 간단합니다. 원재료는 찰떡방아 믹스, 저희는 찰떡방아 믹스를 씁니다. 10kg에 2포 85,000원. 현재 가격이에요. 가격 계속 오릅니다. 통파 당금은 5kg에 4봉 69,000원이고요. 현재 슈크림은 3kg 6봉 49,000원. 기타 재료는 이제 개인이 구매하시면 돼요. 뭐 계란이라고 할지 그 아니면 뭐 다른 뭐 요즘에는 이 속에 붕어빵 속에 되게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피자 붕어빵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계란 그리고 씨앗 그리고 고구마 팥 슈크림 네, 이렇게 한 6가지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 이제 구매하는 금액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제품도 다르니까 네 그거는 이제 개인이 구매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기본 재료 합계가 한 20만 3천 원
기계 및 부자재가 150만 원. 그러니까 약 170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뭐 테이블, 다이 뭐 이런 거 다 안 들어간 겁니다. 이제 그냥 딱 기계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냥 테이블만 하나 딱 있으면 바로 전기 꼽고 바로 빵 구울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 붕어빵 한 개 원재료 가격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계속 붕어빵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3,000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붕어빵 하나에 3,000원. 예, 그건 좀 과하죠? 왜 과할까요? 막 카페에서 판매하든지 그 안에 속에다가 비싼 재료들을 넣었기 때문에 3,000원 하겠죠. 그러면 이 대략의 이제 이 원가, 이 가격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믹스 10kg와 통팥 앙금 10kg를 이제 이 믹스 10kg라고 하는 건 가루예요. 10kg 가루를 이제 물하고 희석하면 한 20kg 이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반죽 한 20kg 이상과 그리고 통팥 앙금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250개에서 300개가 나와요. 왜 이렇게 한 50개의 편차가 있냐? 반죽할 때 이걸 1대1로 하느냐, 몇 대 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빵 맛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굽느냐에 따라서 이 빵의 반죽이 로스가 나냐 안 나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개수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을 찰떡방아 믹스가 두 포에 85,000원이니까 한 포면 10kg면 42,500원. 그리고 통팥 앙금이 10kg면 얼마죠? 34,500원. 이걸 뭐 하니까 뭐 한 77,000원 돼요. 그러면 이걸 250개 많이 나오는 걸로 하면 단가가 더 떨어지겠죠? 기술이 조금 좋아지면 이제 단가가 그만큼 다 떨어지는 거고 처음 시작하면 한 250개는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하셔야 돼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아끼면 또 모양이 안 예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250개 잡아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약 308원 정도예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안 들어갔죠? 전기세 안 들어갔고, 내 인건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딱 그냥 재료비. 재료비만 하면 308원 정도 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만드는 사람마다의 차이가 크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면 돼요. 이제 요 정도에서 조금씩 이제 감하시면 되겠죠? 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주전자로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장사가 잘 된다.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짤통이라고 있습니다. 짤통 위에 통 놓고 이렇게 그 호수로 해가지고 만들면 굉장히 빨라요. 반죽봉이고요. 그리고 이게 스텐판이고 이게 빵 적세. 그리고 얘가 이제 팥을 딱 5개 딱 담아서 딱 이렇게 분배하면 딱 5개가 딱 정확하게 나오는 네, 이건 저랑 친한 목사님 만드신 개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기 붕어빵. 전기 약 한 2.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꽂으실 때는 벽에서 바로 꽂는 게 좋고, 만약에 어디에서 연결해서 와야 된다, 그러면, 좀 전기선 두꺼운 거 있어요. 그게 약 한 2.5짜리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연결해서, 전원을 꼽으시면 되고, 이게 이제 빵 식힌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빵을 한번 식혀놓고,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빵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예. 그럼 이제 필요한 것들이 보통 이제 요것들 있으면 돼요. 예. 이거는 왼쪽에 제일 위에서부터 얘는 식힌판, 이거는 락앤락통은 팥이나 이런 이제 슈크림을 담아서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짤주머니죠. 슈크림을 사용할 때 필요하고, 매실통, 그리고 저울, 이렇게 쟁반. 요 정도 있으면 되고요. 이제 그 반죽할 때 물론 저희가 이제 반죽기가 있으면 반죽기를 사용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그 붕어빵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은 큰 돈 들이지 않고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가장 저렴하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요 통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비율은 1대1입니다. 1대1. 1대1에서 조금씩 가감하시면 돼요. 물 1kg에 믹스 1kg. 혹은
물 1kg에 믹스를 조금 1kg보다 조금 더 넣든지 그것은 빵을 만들어 먹어보시면서 하면 좋고요. 저는 1대1 할 때도 있고 1대 1.1 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믹스에 따라 좀 약간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계란 붕어빵, 피자, 계란, 고구마, 팥, 슈크림 그리고 씨앗은 어떻게 했냐면요. 팥 붕어빵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잎을 갈라요. 갈라서 그 씨앗호떡처럼 거기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이 피자 소스는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맛있죠.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한번 이 피자 붕어빵 만드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게 지금 짤주머니에서 만드는 건데 굉장히 빨라요. 주전자보다는 빠르고 대단하죠. 팥도 저걸로 딱 그 5등분 해서 만들면 저렇게 넣으면 굉장히 빠릅니다. 저게 아니면 이제 그 국자 같은 걸로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모짜렐라 치즈를 저렇게 넣어주는데 맛이 없으면 이상하죠. 한번 드셔본 분들은 계속 드시더라고요. 저렇게 넣으면 1,000원 받을 수가 없잖아요. 피자 붕어빵 같은 경우는 2,000원 받는 거죠.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붕어빵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보통 저희가 1,000원씩 받을 때 6,000원이면 한 3명, 4명이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저희가 5개씩 봉투에 담아드리지 않고 이런 빵 포장지, 빵 케이스에다가 담아주니까 사람들이 5,000원짜리 선물 받고도 감동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이 밑에는 대량으로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퀄리티 있게 붕어빵을 주니까 대량 주문이 들어온다. 붕어빵 다이를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직접 지역에서 만드는 게 저렴해요. 지금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만들면 만들고 운반비가 또 들어가요. 비쌉니다. 저거 치수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려요. 그러면 지역에 목수 하시는 분들 하루 일당을 드리고 재료 사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금방 만들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약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안에 50만 원 정도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한테 부탁하면 70만 원, 8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바깥에 이제 치킨집을 하는 형님 그 앞에 이렇게 제가 여기서 장사를 해봤어요. 물론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가게가 바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큰 돈 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한겨울 정도 아는 분 가게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샵앤샵 개념으로 하면 초기 자본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붕어빵 장사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 이제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붕어빵의 극성수기는 12월, 1월, 2월입니다. 2월 이제 보통 지금 올해 내년에는 설 명절이 1월 말이지만 보통 2월 정도 설 전까지가 잘 되고요. 그리고 2월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붕어빵은 언제부터 팔리냐? 약 9월에서 10월부터 사람들이 찬바람 들면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와요. 근데 솔직히 이때는 개수가 많이 나가진 않아요. 그렇게 붕어빵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지고 홍보가 되면 이제 12월, 1월부터 눈 내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월 달에 매출 1,000만 원을 찍었죠. 붕어빵으로만 한 게 아니라 카페랑 같이 해서요. 한 4월까지는 그래도 2월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개수가 줄어요. 그러면 한 3월, 4월부터는 이제 100마리, 150마리, 어떤 달은 또 잘 나가요. 또 200마리까지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5월, 6월, 7월, 8월, 이제 이런 때는 이제 편차가 큽니다. 어떤 날은
50마리 나갈 때, 어떤 날은 100마리, 어떤 날은 또 20마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카페에서 하시면 가능은 하고, 이제 길거리 노점에서는 이게 오래 할 수가 없는 게, 한 5월 정도 되면 낮 기온이 올라가요. 낮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반죽이 빨리 쉽니다. 쉬고, 그리고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면, 분명히 반죽을 1대1로 해놨는데, 이게 겨울에 하고 여름하고 완전 틀려요. 여름에는 금방 물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3월부터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카페에 특별한 메뉴가 없다면 붕어빵으로 손님을 유입한 후 꾸준한 매출을 기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카페에 좀 있어. 이제 어떤 분이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 빵을 하신대요. 빵을. 제가 빵을 하시는데 왜 붕어빵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 뭔가 하고 계시면 그거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겨울에 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끌어모으고 싶다, 유입하고 싶다. 왜냐면 카페는 겨울이 비수기잖아요. 겨울에 잠깐이라도 그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하신다면 저는 괜찮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면 더 좋다. 저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동인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됐던 건 뭐냐면, 주변에 붕어빵 파는 데가 없었고, 그리고 잘 맞아 떨어졌어요. 좀 잘 됐었던 거고요. 만약 기존 카페에서 한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할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얘를 딱 들여놓는 순간에 이제 손이 더 가잖아요. 카페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일보다 더 가요. 만약에 붕어빵이 잘 나가면 거기에 한 사람이 계속 구워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이 카페, 뭐죠? 이거, 그, 바 안으로 이게 들어오면 좋아요. 저희는 동선이 저 바깥에 있어서 되게 길었습니다. 완전 새로 시작하는 카페에 어떤 분이 이제 카페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붕어빵 같이 하려고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붕어빵 이제 카페를 생각하실 때 붕어빵 카페를 생각하시진 않아요. 보통 분들이. 그런데 다른 케이크나 다른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막 하나에 6천 원, 7천 원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나에 1,000원, 1,500원이에요. 단가가 객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사람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사는 게 아니라 5마리, 10마리 이렇게 사가요. 근데 3월, 4월부터는 떨어집니다. 한 마리, 두 마리씩 이제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한 4월 정도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케이크류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 만약에 노점에서 처음 시작한다면 여러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노점에서 잘못하시면 주변에서 민원 들어가고 그러면 과태료 나오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노점에서 처음 이걸 세팅해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또 계속 이 재료비가 원재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 붕어빵을 해서 하루에 만약에 한 40만 원 매출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다 남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많은 부분이 재료비로도 빠지고 뭐 다른 부분들로 빠지니까 잘 고민해 보셔야 되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카페에서만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 카페에서 매출을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나오던 매출을 한 15만 원, 20만 원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괜찮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만약에 뭐 40만 원, 50만 원 이거는 함부로 기대하면 안 돼요. 사실 저는 그렇게 나오긴 했어요. 하루에 이 붕어빵 때문에 40만 원, 50만 원, 예, 한 60만 원까지도 매출이 나왔어요. 빵하고 커피하고 같이 해서. 그런데 지금은 예,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다면 지금 어려운 카페를 조금이라도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비수기로 들어가는 이 카페를 조금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냥 평균적으로 내 카페의 매출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라면 저는 어, 괜찮다라고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12월 지금 중순인데 지금 해도 되냐? 1월, 2월, 3월을 보고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필요 금액이
약 한 17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우리가 뭘 해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제 한번 사기 맞은 거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 기계 한 250만 원, 300만 원짜리 완전히 사기를 당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거 괜찮죠. 왜냐면 이거는 이걸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충분히 시장 조사도 하시고 주변에 붕어빵 가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하시면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축복하는데 어려움 극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하지 말고요. 극단적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좋은 생각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생각,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과거의 일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잊으세요. 예, 안 좋은 일은 있고, 좋은 일은 또 과거에 생각해서 추억으로 간직하면 좋고. 그리고요, 이 어려움 극복하려면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별이 되고 왜 그러죠? 대화할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대화할 가족이 없어서 그래요. 대화할 좋은 공동체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고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이거 작은 거 하나라도 그거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사실 저도 이제 굉장한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일어서는 이제 지금 시기예요. 다시금 해보려고 하는 시기인데, 예, 저는 잘 지금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어려웠을 때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책을 읽었어요. 좋은 책들을 읽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났어요. 그리고 내 현실을 직시했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생각한 건 뭐냐면, 누구나 실패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에 겪는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밑에 전화번호 이렇게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